자, 이제 여러분들과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벡터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이 벡터의 성질은 벡터의 동등성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설명할 내용을 먼저 보여주면은 우리는 이것처럼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벡터도 이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의미 벡터 덧셈이라고 써놨냐면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벡터의 뺄셈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벡터와 스칼라의 곱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스칼라에다가 이렇게 벡터가 기준이겠죠.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또 하나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은 이 벡터의 성질 중에서 하나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결합 법칙도 이렇게 성립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영의 벡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봐요. 먼저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 잠깐 그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 기하학을 쓰기 위해서 좌표를 그릴 거예요. 좌표는 이쪽을 x축으로 잡고 이쪽을 y축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임의로 만약에 기준을 지금은 위치 벡터로 그릴게요. 임의로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이쪽으로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벡터나 또는 이 벡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이 벡터나 또는 이 벡터를 뒤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봤어요. 뒤쪽에 이렇게 시켜봤을 때 이 벡터나 서로 다 같은 벡터라는 뜻인 거예요. 물론 지금 그림상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크기하고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은 모든 벡터는 같은 좌표축 공간 내에서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경우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달라요. 이 벡터는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서로 같은데 크기가 다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2배만큼 더 길어졌다라고 했을 때도 이 벡터는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벡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성립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다 여기에 있는 B 벡터나 C 벡터나 D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다 기준이 되는 A- 벡터하고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벡터의 동등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벡터의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여기 두 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돼요. 이 벡터를 A 벡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보고 B 벡터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결과 벡터는 이쪽 A의 꼬리에 여기를 머리라고 해요. 시작점을 꼬리라고 하고 여기에 화살표 쪽을 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A 벡터의 꼬리에다가 그리고 이동 경로를 A 벡터의 머리에다가 B 벡터의 꼬리를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 벡터는 A 벡터의 꼬리에서 B 벡터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결과 벡터가 되는 거예요. 또는 합 벡터라고 하죠. 합 벡터가 되는 거예요. 붉은 색깔이.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A 벡터를 이렇게 이동해 오고 B 벡터를 A 벡터의 머리에 연결한 게 아니라 꼬리에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꼬리에다가 꼬리를 연결했어요. 이쪽은 머리에다가 꼬리를 연결한 거고. 그렇지? 이렇게 꼬리에다가 꼬리를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 뒤에 다시 A 벡터를 평행이동 시켜요. 그리고 B 벡터를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점선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A와 B의 꼬리에서 점선 벡터 A와 B의 머리 벡터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준 빨간 색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다시 결과 벡터 또는 합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서로 같은 벡터죠. 왜 그러냐면 크기와 지금 방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B번처럼 계산을 했을 때 B번처럼 이렇게 계산한 거를 우리가 헤드 투 테일이라고 해요. 헤드 투 테일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C번처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C번처럼 이렇게 그렸을 이거죠? 이렇게 그렸을 때를 평행사변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또 하나 테일 투 테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놓으면 잘 안 잊어먹게 돼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벡터의 동등성 때문에 그런 거죠. 평행이동을 했을 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모두 다 같은 벡터라고 하는 이 벡터의 동등성 때문에 그래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여기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동등성을 이용해서 몇 가지 사실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결과 벡터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붉은 색깔 벡터를 다시 한 번만 비교를 해봐요. 여기를 꼭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헤드 투 테일, 테일 투 테일 여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넘어갔어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다음 주제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의미 덧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릴게요. 만약에 A 벡터가 저 그림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벡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음의 벡터를 만드세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체는 이 벡터의 크기는 똑같이 놓고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의 음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겼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생겨요. 어떤 게 또 하나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수학이나 산수를 배울 때는 그냥 여기다 산수라고 쓸게요. 이거는 가와 감을 뜻하는 거예요. 가감, 승계라고 하잖아요. 더하고 빼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학이나 물리학이나 같은 이학과 공학을 배울 때는 그걸 과학이라고 할게요. 과학에서는 또 하나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방향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 뜻하고 있지만 또 하나 방향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좌표를 그려보면 알아요. 좌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좌표를 축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2차원으로만 그릴게요. 우리가 X축, Y축을 잡았을 때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플러스 방향인 거고, 그리고 반대로 가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면 Y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Y축에서도 숫자가 증가하면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의미를 부여를 해볼까요?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를 들고 있다, 손을 딱 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가속도를 쓸 때 실제 이 중력의 방향은 지금 G로, 크기로만 쓰면 G인데 방향 성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크기만 쓰면은 우리가 중력가속도를 G로 써요. 크기만 쓰면은 우리가 9.8m/m 이렇게 초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중력가속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방향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방향을 표시를 해요. 물론 여기에다가 좀 더 뒤에 나오는 단위 벡터를 표현을 해서 좀 더 이거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위 벡터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의 벡터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력가속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은 자연에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벡터의 뺄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저 벡터의 뺄셈은 한 번만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뺄셈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이쯤에다 들면 되겠네요.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걸 A 벡터라고 할게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이게 B 벡터예요. 이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첫
첫 번째 A 벡터에다 B 벡터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이렇게 더하라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은 해석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기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뜻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좌표 공간 없이 그냥 그대로 여기 칠판면을 좌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그러면 두 벡터를 더하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는 A 벡터를 이렇게 평형 이동해 오면 돼요. 그러면 A 벡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있을 테고, 그렇죠? 이게 A 벡터예요. 그리고 B 벡터는 지금 헤드 투 테일 방법에 의해서 B 벡터를 그릴게요. 그러면 B 벡터는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가 빨간 색깔,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여기를 빨간 색깔을 결과 벡터를 할 거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할게요. 이걸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B 벡터는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B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헤드 투 테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 벡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 이게 결과 벡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에 A 벡터에서 빼기 B 벡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헤드 투 테일로 그릴게요. 자, A 벡터를 평행 이동 시켜봤어요. 그러면 A 벡터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A 벡터는 여기 공간이 약간 좁아서 아래쪽으로 약간만 이동해서 그릴게요. 여기를 A 벡터 빼기를 여기를 이쪽으로 쓸게요. 이만큼 위에다 쓸게요. 여기를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모양을 끊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1번이라고 하고 1번 여기를 이렇게 2번이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A 벡터는 지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평행 이동을 시켜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벡터를 여기를 음의 벡터로 만든 다음에 B 벡터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 B 벡터를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B 벡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B 벡터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헤드 투 테일이기 때문에 A 벡터의 머리에다가 B 벡터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B 벡터예요. B 벡터죠? 그럼 결과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 벡터는 이쪽으로 이 점이 같은 점에 맞아야 되겠죠? 여기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결과 벡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거고 이 경우에 이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여기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헤드 투 테일이기 때문에 A 벡터의 머리에다가 B 벡터의 꼬리를 갖다가 이어야 돼요. 그러면 B 벡터가 아니라 여기가 결과 벡터인 거죠. 결과 벡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빨간 색깔 벡터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이건 정말로 간단해요. 여기 보면 스칼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칼라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다가 잠깐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여기를 이만큼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만약에 A 벡터가 이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A 벡터에다가 이렇게 3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1배, 2배, 3배만큼 이렇게 A 벡터를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A 벡터를 만약에 이렇게 음의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꾸로 이렇게 1배, 2배, 3배만큼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마디가 지게 그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로 그리면 길이는 대강 확보가 됐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3배만큼 이게 3배예요. 크기가 3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3배라는 뜻이에요. 3배만큼 이렇게 그린 게 A 벡터의 3배를 한 음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M이라고 하는 게 스칼라 값이 0보다 크면은 이거는 A 벡터와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 M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스칼라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지금 제가 여기 저쪽에 지금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벡터의 성질 중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어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석기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는 두 벡터 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을 해보면 돼요. A 더하기 B는 지금 이 경우예요. 그리고 B 더하기 A는 이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모양을 만들어봐요. 정말로 됐는지. 또는 색깔별로 쫓아가봐요.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결과 벡터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 벡터 또는 결과 벡터 자체가 서로 같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요. A 벡터를 수평 이동하고 B 벡터를 수평 이동했어요. 결과 벡터는 이걸 거예요. 그게 지금 A 더하기 B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B 벡터를 먼저 수평 이동해 왔어요. 그리고 A 벡터를 B 벡터의 머리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B 벡터의 꼬리 쪽에서 A 벡터의 머리 쪽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게 B 벡터 더하기 A 벡터예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두 벡터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결합 법칙을 알아볼게요. 결합 법칙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그려놨는데 실제는 A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있고 B 벡터가 지금 요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C 벡터는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A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고 뒤에 나중에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고 뒤에 A 벡터를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 가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여기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A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한 거예요. 가로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C 벡터를 나중에 더해준 거예요. 그래도 실제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보면은 먼저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B 벡터의 머리에다가 C 벡터의 꼬리를 연결하면은 B 벡터의 꼬리 쪽에서 C 벡터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노란 색깔로 보이는 거 이게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결과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A 벡터를 더했어요. A 벡터를 지금 B 벡터에 A 벡터를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꼬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A 벡터에서 와서 B 벡터 더하기 C 벡터로 가서 여기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 벡터는 A 벡터의 꼬리에서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머리 쪽으로 연결한 여기 빨간색 가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쪽도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A 더하기 B를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 벡터의 머리에다가 B 벡터의 꼬리를 이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이 부분 결과 벡터는 A 벡터의 꼬리 쪽에서 B 벡터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노란 색깔 비슷한 요게 A 더하기 B의 결과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C 벡터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벡터의 머리에다가 C 벡터의 꼬리를 연결하면 C 벡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 벡터의 꼬리에다가 C 벡터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다음과 같은 꼴로 꼴을 이렇게 표현한 기하학적 구조가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그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비교해보면 이쪽에 지금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더한 거나 A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하고 C 벡터를 더한 거나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더하기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0벡터가 나왔는데 0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값 자체가 0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0벡터. 어느 경우가 0벡터가 성립하는 모델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모델?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줄다리기를 할 때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 한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고 한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고 있다면 그리고 힘이 같다라고 한다면 꼼짝못 하고 서 있겠죠? 바로 그런 경우가 여기가 0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가 부연 설명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정말로 중요해요. 여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단순하지만 더하기와 빼기가 가감, 더하고 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헤드 투 테일, 테일 투 테일, 헤드 투 테일, 테일 투 테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말 단순한 벡터의 동등성 때문에 모든 게 성립되는 거예요. 벡터의 동등성, 좌표 공간 내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다 똑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좌표 공간 내에서 벡터는 얼마든지 크기와 방향을 바꾸지 않고 평행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벡터에 정말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그건 벡터의 성분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분분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